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언제? 갑자기. 왜? 시작.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망쿠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게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예입니다. 오늘은 112번째 수다이고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동고빈님의 소설 하비비의 토끼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숨 쉬었지. 오늘도 코로나 검사 받고 오고 아 맞아. 아침부터. 코로나를 검사 받으셨죠?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사람 진짜 많아요. 맞아. 요즘 되게 많이 걸린대요. 검사하러 갔는데 나오는 수만 봐도 오늘도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인들도 오늘도 5만 넘게? 많이 걸리는 것 같던데. 와, 줄을 1시간씩 서고. 진짜요? 응. 1시간 썼으면 근데 아직 그거 회사에서 엄청 빨리 회사에다 말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 날짜가 겹치지 않아서 네. 그래서 그냥 아니, 얘기 안 해도 하고 되겠다. 확진이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무서워 진짜. 오늘 못 만날 뻔했어. 근처에 있어. 못 만날 근처에 있어. 뻔했어. 이제 더욱 가까이 오고 있어. 어쨌든 별 이상은 없어가지고 별탈 없이. 네, 네, 증상도 없고 다행입니다. 그냥 몸이 피곤할 뿐. 낡아서. 직장인. 직장인 몸이 피곤하다. 왜 공휴일이 없죠? K 직장인 플러스 낡아서. 아니야. 생각해보면 어릴 때도 그건 그래. 피곤했어. 그래서 오늘 작가님 소개는요. 네, 책이 없네요. 이게 다예요. 작가님 이게 다고요. BD에서 트위터 소개는 없는데 트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하비비스의 레비츠 이거밖에 없나 봐요. 네, 요거 근데 웹툰으로도 나오고 인기가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21년 10월에 나온 소설이고요. 네. 웹툰은 21년 11월 28일. 네.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 비슷하게. 한 달 간격으로 나왔네. 소설 계약하고서 웹툰을 바로 같이 계약을 하셨나 보다. 그런 건가요? 우와, 대단하다. 웹툰 할 법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출판사 역량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따라 갑자기 아까 조용했잖아 너.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오늘 작품 키워드는요. 네. 현대물, 수입물, 인의 존재, 힐링물, 토끼가 나오겠군요. 네, 그리고 판타지, 일상물, 네. 사건물, 사건도 있어요. 네, 그리고 구원물. 아, 네. 어쨌든 키워드는 그렇고요. 구원물. 네, 구원물. 근데 이게 귀여워요. 되게 귀엽고 저는 사실 이게 표지도 귀엽고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는 웹툰 그림이 작가님이 있어요? 그린 건가? 너무 귀엽다. 그 시작할 때 저게 나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소설 표지는 요렇고 소설 표지도 너무 귀엽죠. 네, 귀여워요. 사람이 없는 소설 표지. 손밖에 없다. 손밖에 안 나오는 소설 이거 표지. 거의 토끼 타로 이야기. 토끼 만화책 이야기 그건데. 약간 그 느낌이긴 해. 너무 귀여운 토끼 키우는 이야기일 것 시작도 같은데. 설정도 너무 이런 뭐라 해야 되지? 피터 레빗 같은 느낌. 이 게임 만들어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너무 되게 동화 아기자기하다. 같다 이러면서 네, 시작하는 소설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하비비라는 네, 거는 토끼 이름이 아니고 네. 저도 소설 보고 시작하니까 알았는데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토끼의 주인인 여자분의 이름이 하비비예요. 아 역해가 나오는군요. 네, 하시 성인가 봐요. 이름이 비비. 아 흔치 않은. 네, 어쨌든 직장인이신 분인데 네. 약간 되게 조소에 다니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싫어. 말로- 맞지 않아요? 말로는 약간 좀 큰 회사인데 뭔가 큰 회사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하는 중년이 짓은 대담한 조수 같아. 돈 많은. 근데 직장. 또 약간 꼰대 마인드는 대기업인데
어떤 하는 느낌인지 알 것 이렇게 같습니다. 사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조소인. 왠지 뭔지 명절에 알겠죠? 단무지 줄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내가 그거 봤어요. 단무지 세트. 너무 충격적이잖아. 단무지 공장인 줄. 뭐 하냐고. 아무튼 그런 회사에 다니는. 네. 네. 어쨌든 이 회사에 다니는 하비비가 네. 회사도 나중에 중요하긴 하죠. 네. 어쨌든 하비비가 회사에서 회의 중에 네. 회의에 집중을 안 하고 네. 집에 설치해놓은 팩캠을 보는 게 큰일이네요. 시작이에요. 용서할 수 없다. 회사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용서할 수 없다. 제가 자주 하는 건데. 회의 시간에 안 돼. 회의에 집중해. 귀는 열렸으면 안 되나요? 귀만 열렸으면 되지. 어쨌든 그 팩캠의 네. 모니터에 네. 웬 남정네 둘이 어? 네, 시으시으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네, 자기 집에. 왜? 왜요? 이제 나옵니다. 그쵸? 집이 그래서- 털린 거잖아. 그래서 하비비가 네. 회의 중간에 기겁을 하면서 네.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네, 그쵸. 신고해야죠. 네, 근데 이 하비비도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보통은 약간 그 사회적인 대화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남정네 둘이 떡을 치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회의 화를 중에? 네, 그렇게 소리를 막 네. 치고요. 네. 어쨌든 대단한데? 네,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 세계관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세계관에는 경계 종족이라는 네. 인간과 짐승이 자유자재로 모습을 변할 수 있는 종족이 있고요. 좋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토끼로 변하는 종족이 묘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묘인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묘월국이라고 해서 예쁘네요. 네, 영묘산에 묘만 다 집어넣었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네. 귀여워. 그래서 이 나라가 전제 군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 현대화가 덜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반인 평화롭겠네요. 반묘인 왕자 능소가 주인공이고 네. 101번째 왕자인 와, 그럴 수 있지. 토끼니까.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잔악공, 동정공, 미인공, 애정결핍공이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하비비가 기겁하던 시간 기점으로 해서 네. 3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 네. 그때가 입춘날이었어요. 이제 공이 묘월국에서 네. 이제 소원을 비는 돌탑 꼭대기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달라고 소원을 비는 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춘 연례 행사를 가는데 묘월국에서는 매년 입춘날에 왕족들의 성인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왕이 준 과제를 수행해서 어엿한 왕족으로 인정을 받아야 됐고 안 그러면 평민이 돼서 호봉이 없어진다 그래야 되나? 이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평민으로. 네, 월급 생활비 나오던 게 끊겨요. 아니, 어릴 때 그렇게. 세금 연금이 없는 거지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줬다 뺐네. 과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왕이 자기 멋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렇죠. 왕족으로 남기고 싶으면 쉬운 과제를 주고 퀘스트 난이도가 중구난방이군요. 네, 뭐 그냥 왕맘대로. 나뭇가지 부러뜨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 뭐를 모아와라 막 이런 거. 퀘스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제 얘는 마음에 안 드니까 평민 만들어야지. 이러면 뭐 호랑이를 잡아오라고 한다던가. 그냥 대놓고 도장을 찍어고 이럴 거면. 너무 치졸해. 호, 불호 이렇게 딱 도장 딱딱딱 찍어서 그냥 끝낼 것이지 뭘. 진짜 통보군요. 연봉 네. 통보 같은 아 느낌이다. 그럼요. 약간 회사 같지 않아요? 만약에 그 뭐 2개월 안에 영어 성적을 받아오지 않으면 넌 자천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지 같네요. 근데 하지만 이겨낼 수도 있는. 네, 그런 그쵸. 거군요. 아예 불가능하진 않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불가능에 아닌 것 가까운?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2번째 왕자가 나오는데 걔는 이제 이름이 주인공 능경이고. 동생이군요. 네. 근데 얘가 이제 후계자 제목으로 좀 알려져 있고. 기대주군요. 네. 이제 순수 혈통에 외모도 뛰어나고, 토끼의 순수 혈통이 어딨어? 그러니까 공처럼 공은 공은 혼혈이잖아요. 혼혈이군요. 하프. 그런 하프 게 왕자. 묘인. 하프 왕자입니다. 네. 혼혈 왕자. 아니 보다가 음, 갑자기 해리포터 생각나더라고. 그치. 혼혈 혼혈 왕자. 혼혈 왕자. 그리고 자기를 왕자라고 칭하다니 난 그거 보고 약간 소름 돋아. 진짜 굉장히 어린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이고. 스네이프잖아요. 영국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생각을 못했네. 계급 사회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도 인지도도 높아요. 두 번째 왕자. 착하다고 소문나 있어. 네.
인기가 있군요. 네. 근데 원어원 보는 느낌이다. 몇 하지만- 명까지 있지? 하지만 프로듀서 여기는 패션. 국민 투표가 없다는 거. 누가 꼭지점이야? 102번이 꼭지점이야? 지금은 102번. 지금은 102번. 그런데 당신의 능력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의 아이돌을 투표해주세요. 당신의 왕자를. 아, 세상에. 근데 고흥은 이게 이제 반푼이라는 별명도 있고 네. 반열종이라서 네. 변신도 맘대로 못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얘는 토끼봄으로 있는 걸 어려워하고 저쪽에 가깝네. 인간에 가깝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의 그 특유의 생김새가 있는데 네. 얘는 그거랑 좀 다르대요. 그래갖고 이제 팔다리도 길고 덩치도 음. 크고 눈매도 날카롭고 콧날도 뭐 서늘하다는데 뭐 어떡한 거겠지. 아, 팔다리 길다니까 북극 토끼 생각났어. 그래갖고는 이제 묘인의 네. 천적인 늑대나 뱀을 떠오르게 하는 인상이라고 해요. 걔네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토끼보다는 좀 날카롭게 생겼나 보다. 네, 그리고 이제 성질도 개팍하고 장난질을 하도 쳐대서 묘인들이 이제 상소도 많이 올리고 이제 평이 안 귀엽네요. 좋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이 공이 얘는 분명히 평민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공이 자기도 생각에 뭐 딱히 왕이 될 생각 없고 음. 그냥 쉬운 과제 받아서 나 왕족으로 남아서 그냥 네. 연금 받아 살아야지. 아, 훌륭하십니다. 그게 목표예요. 지금 인생의 목표야. 네. 그랬는데 요즘 토끼 스타일. 왕이 공이랑 102번째 왕자인 능소한테 둘 다 같은 관제를 줬는데 왜지? 삼신이 말하기를 달토끼 후보가 지금 둘이라고 하면서 달로 올라가나요? 아니요 그냥 달토끼라는 그런 신묘한 토끼가 있대요. 아, 그래서 이 성스러운 토끼를 구해서 묘월국으로 모셔오라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어렵다. 예. 이제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줘요. 네. 시간 제한도 있나요? 대충 약간 시간 제한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에이, 그러면 뭐. 그래도 묘월국에서 사는 게 편하니까. 일단 타지로 떠나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근데 막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또 금방 그것 때문에 옆집인가요? 하비빈의 집으로 가게 돼요. 네. 네. 이게 약간 그 묘월국이 약간 서울에서 경기 오는 느낌. 아. 북한산 가는 느낌이에요. 괜찮다, 괜찮다. 서울, 한국 내부의 도시. 깊은 숲 속에 있는 숨겨진 마치 묘월국. 그 앨리스 귀엽다. 같은 데서 빠지는 것 같이 토끼굴로 따라 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그런 인간들은 거? 갈 수 없는 그런 길로 가면 너무 귀엽다. 나오는. 이거 보니까 약간 고양이의 보온 생각나요. 약간 그런 거기 느낌. 왕이 이상했었지. 왕이 또라이였지. 하지만 바론 남자는 잘생겼었지. 멋있어. 고양인데 잘생겼어. 이렇게 멋있음을 막 흘리면서 조그마한 주제에. 그래서 공이 하비비 집으로 가는데 네. 이 하비빈의 집이 주황색 지붕에 정원 딸린 평범한 2층 양옥집이에요. 네, 평범한가요? 하비빈은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훌륭한 아. 여성이군요. 그럼요. 가진 자였습니다. 제일 부러웠어. 아, 이거 짱구네 집인데? 주황색 지붕이. 제일 평범한 부러워. 2층 집. 짱구 집인데, 이거. 그거 대출금 있었잖아요. 그럼요, 대출 열심히 얘는 대출이 얘는 없는 대출금 것 같아. 없어. 세상에. 자가예요. 물려받은 거였잖아요. 그냥 가족이 계속 세상에. 살던 집이에요. 혼자 서울 살아야 한가운데. 지금? 우와, 대박이다. 아, 이런 걸로 부러워해야 되는 거야. 2층 양옥집. 아, 예, 훌륭합니다. 앞마당도 마당 있고. 딸리. 어쨌든 그래서 공이 묘월국에서는 비호감 외모지만 인간계에서는 또 다르게 특출난 내노라는. 외모래요. 네, 새하얀 피부, 새까만 머리카락이 신비로운 느낌이 나고 네. 길게 찢어진 눈이 날카로운 듯 무심해 보여서 묘한 분위기가 났대요. 또 네. 입술 양쪽 끝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서 토끼는 올라가 있죠. 그래서 섹시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이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불쌍하다고 여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러면서 시어머니 망친 것 같다. 포기. 막 약간 반포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공은 아니 하필 올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나 이러면서 짜증을 내고 있었고 공이 이제 호위무사랑 학업을 돕는 이제 두 부하라 그래야 되나? 네. 이렇게 돕는 토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명이 신하 이제 같은 애들이 있구나. 네, 시나 시종 이런 느낌? 일단 왕자니까요. 네.
그래갖고는 동률이랑 여주라고 해서 이제 얘들이 따라다니는데 네. 얘 둘이서 이제 다산과 무병장수를 관장하는 반묘반시인인 다들 토끼님이 들에 나타났으니까 이건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러면서 네. 공을 막 달래요. 신 그러면서 같은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공은 그 하비비 집 앞에서 네. 이제 내가 저 집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안에 사악한 인간이 분명히 달토끼를 가둬놓고 괴롭히고 있지 않을까. 네. 네.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데. 내가 저기서 어떻게 구출해 오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괴로워해요. 그냥 초인종을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어쨌든 침입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훔쳐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출. 자기네가 이제 동률이랑 여주가 네. 자기네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공한테 암컷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왜죠? 쟤네들이 이상한 애들이네. 보좌관들이 이상하네. 얘네도 똑똑하진 하네. 인간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시네. 그래서 이제 한편 하비비 이측 양옥집 안에 살고 있는 토끼 시점이 나오는데 네. 황설탕 빛깔의 토끼고 네. 아침 햇살을 받아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털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목에는 하루라는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각인된 은색 목걸이를 걸고 와. 있었고요. 어떻게 토끼한테 목걸이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얘는 그냥 토끼가 아니야. 얌전한 토끼였나 봐요. 있을 근데 때는 이제 이런 남자가 토끼면 키울만하다. 그렇다. 그러네요. 아 네. 맞다. 개다리님 토끼 키웠지. 이 토끼는 청소도 해주고 빨래 우렁각시네. 청소까지는 뭐 해주는 다 해요. 다 집안일을 하는데. 다 해요. 다 하는데 심지어 술 먹고 들어오면 케어도 뒤치다거리에다가 막 마사지까지 해줘요. 토끼 키울 화장도 만한데? 지워주고 세상에. 발 마사지도 해주고 토끼 키울 꿀물도 만하다. 먹여주고 토끼 키우고 싶다. 뭐야? 저 토끼. 아침에 깨워주기도 하고. 세상에 없는 토끼입니다. 네. 어쨌든 이 토끼의 이름이 하루고 네. 얘가 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명랑수, 동정수, 임신수, 전략적 백치수 그리고 조루수예요. 어? 토끼니까. 토끼니까요. 공은 그렇게 조루가 아니던데 공은 반인 토끼랑 반면이니까. 좀 멀어서. 유독 짧던데 어쨌든 근데 수가 짧은 거랑 뭔 상관이야? 아 그럼.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침 햇살을 듬뿍 받던 토끼가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늘씬한 인간 남자로 변하고요. 아 멋있다. 네, 그리고 수는 부엌으로 뛰쳐들어가 만두를 쪄먹어요. 혼자서 아 먹을 네. 거 많이 먹는구나. 잘 해먹어요. 엄청 많이 나와. 짜증나게. 아 그래? 새벽에 보다가 짜증나가지고. 그리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주인인 하비비가 애용하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만두고요. 자동 결제?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나오는데 네. 다 먹고 이제 하비비가 이제 그러니까 폰을 갈아타면서 공폰을 집에 네. 놔둔 거예요. 공기계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얘가 그걸로 쇼핑도 하고 후기도 남겨서 그 네. 포인트 쌓아서 쇼핑을 또 하고. 아 네, 근데 하비비가 좀 무심하고 눈치가 없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너무 없는 것 같아. 내 돈이 완전 이렇게 없어. 거의 보이스피싱 느낌인데 지금. 이 정도면 통장에 누가 돈 가져가도 모를 것 같아. 얘는 하비비는 후기 같은 걸 전혀 안 쓰는 인간일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로그인해서 계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띠롱 누가 띠롱 쓴 오잖아. 포인트 띠롱 띠롱. 누가 쓴 후기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게 신기하달까? 후기는 딱히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또 구매 목록은 보지 않을까? 그 포인트는 구매 목록을 왜 안 보지?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건가 포인트가 보다. 목록으로 뜨잖아요. 구매하고 집에 왔는데 내가 언제 샀지? 이런 걸 보는 스타일. 그런 그냥 여기서 진짜- 납득 요정은 뭐냐면 네. 하비비가 야근을 더럽게 많이 해요. 아유 불쌍한 것. 그래서 그리고 많이 나는- 사. 야근 많이 하면 동물 키우면 안 돼요. 하지만 얘는 일반 동물이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합시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하비비가 담아놓고 네. 이제 결제를 나중에 해야지라고 좀 미루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훌륭하네. 그러면 수가 막 담아놔요. 그거 이제 한꺼번에 결제하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언제 넣어놨지? 하면서 그냥 결제하는 거지. 그러고는 이제 수는 만두를 먹었으니까 네. 아이스크림도 꺼내 먹고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비비가 회사 일도 바쁘고 실제로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양도 많고 주택은 관리가 힘든 것도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수가 우렁각시처럼 다 해주는 상황이고 정원도 정리 너무 손질해주고. 무섭겠다. 우리 집 정원 항상 낙엽이 없어? 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왜 잡초가 없지? 하지만 몰라. 훌륭하다. 정말 둔한 사람. 밤늦게 들어와서 모른 거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하비비가 집에 있을 때는 집토끼 신용을 하긴 해야 됐고요. 네, 출근 전 1시간 정도와 퇴근 후 4시간 정도만 집토끼 신용을 하면 네. 하비비는 몰랐대요. 네. 어쨌든 수는 집토끼 게이득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었고요. 그럼 얘는 왜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건지 참 신기하네. 그게 나중에 나오는데 네. 엄마가 꼭 인간하고 살아야 된다. 밖에서 살면 안 된다. 아, 요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 수가 요즘에 고민이 있었는데 네. 미열이 자꾸 나고 네. 아랫도리가 부풀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열 때문에 수가 평소와는 다르게 늦잠도 자고 네. 그리고 10시에 깨니까 하비비가 전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이제 하비비가 이날은 연차를 쓴 거예요. 네. 그래갖고는 수가 발전기라면서 중성화를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너무 중성화. 무섭다. 진짜 무섭다. 수의 새끼를 보고 싶어서 토끼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한다. 네, 라는 너무 많이 나올 그쵸. 것 같은데. 학습이 좀 반려동물의 학습이 덜 된 그런 집사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하비비는 수에게 오늘 색시 처음 만난 날이라면서 네. 이제 붓기를 빼준다고 얼음찜질과 빗질을 막 해줘요. 아, 무섭다. 토끼한테 얼음찜질을 그리고는 초인종이 울렸고 하비비는 인자한 시어머니가 될 거라면서 호들갑을 떨며 대문으로 가서 네. 열어주니까 네. 빨간 비단천을 두른 상자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이 상자를 건네주면서 네. 암컷 토끼 하나 배달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비단천을 살짝 들어서 네. 내부를 보여줬고 네. 케이지 안에는 눈 뭉치처럼 하얀 토끼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너무 예쁘겠다. 네, 엄청 이쁘대요. 진짜. 네. 그래서 하비비가 세상 사람들이 토끼 하면 떠올릴 법한 그런 네. 이제 토끼처럼 생겼고 너무너무 예뻐서 음, 이제 예뻐하고 있는데 사내는 사인을 받더니 냉큼 떠났고요. 네. 이제 이 분양하는 사람이 살펴볼 줄 알았는데 그냥 후다닥 가니까 의아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예쁜 토끼를 받았으니까 그치. 다행이다. 토끼만 건강하면 되지. 예. 그래서 이제 수한테 가서 너 섹시 같다고 이러면서 케이지를 보여줘요. 네. 수가 보기에도 무척 아름답고 네. 수컷이었죠. 아? 공이었고요. 공 까만색 아니었어요? 까만 머리, 흰 피부요. 아, 그렇구나. 나 까만 토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수는 딱 보자마자 수컷인 걸 알았어요. 나의 섹시라고? 뭐 이런. 섹시가 수컷이군. 아, 근데 토끼는 약간 모든 동물들이 그렇듯이 너무 어릴 때는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저도 얘 진짜 어릴 때는 동대문에서 토끼를 샀단 말이에요. 분명히 암컷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 수컷이었네?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비비는 이 토끼한테 이제 자기랑 부부의 연을 맺고 새끼를 잔뜩 낳아달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자기가 아니지. 하루랑. 우리 우리 토끼랑. 하루랑 새끼를 잔뜩 낳아달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름을 막 고민하다가 새하야니까 넌 백설이야 라면서 지었죠. 네. 그래서 수가 계속 케이지에 붙어가지고 공을 막 호기심에 차서 바라봤고 네. 공이 슬며시 고개를 들더니 수한테 뭘 봐 새끼야 이러면서 으르렁거렸어요. 보통 묘월국에서 공이 이러면 피하는데 네. 이제 수는 주둥이를 케이지 안으로 더 밀어넣더니 위험해. 코 불린다. 섹시라면서 불러요. 왜 저래? 근데 성질이 부리는 걸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다 라고 네. 했죠. 그래서 공이 이런 바보 같은 놈한테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고개를 팽 돌렸고 발을 탕탕 구르며. 자기가 찾는 달토끼는 네. 다산과 모병장수를 간장하니까 당연히 암컷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수가 딱 보니까 수컷이라서 저 새끼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 말고 딴 토끼 없냐? 막 이래. 너 말고. 그래서 이제 집을 안을 막 살펴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가 상상한 것처럼 악마 소굴이 아니고 네, 너무 좀- 포근하고 네 햇빛이 잘 들던데 아까 보니까. 남양인가봐. 남양인가봐. 해가 너무 잘 들던데 이 집이.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대요. 네. 그래서 막 달토끼를 찾으려고 했는데 수가 너 뭐 찾냐고 섹시 배고파 이러면서 물어봤고 네. 공이 이 멍청한 놈이 또 섹시라고 한다면서 막 버럭을 해요. 수 되게 순순히 받아들인다. 바로 만나자마자 자기야 이러면. 내 섹시구나 자기야. 편견 없는 토끼.
대단하다. 수는 섹시, 쉿 조용히 해야 돼 이러면서 다독였고 네. 곧 하비비가 수한테 블루베리 우와, 먹을까? 라면서 진짜 좋은 거 먹이네. 수는 그 말에 앞발을 들고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애교를 막 부려요. 네. 그러니까 케이지 안으로 새까만 열매가 굴러 들어왔고 네. 이제 이게 수가 하비비한테 블루베리를 받아서 공한테 밀어준 거예요. 네. 근데 공은 이거 잘못 먹으면 애 셋을 낳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소름 돋아있고 뭐지? 공짜는 없어. 그리고 얘가 블루베리를 처음 봐요. 아, 왜죠? 아, 우리나라에 블루베리, 야생 블루베리가 없나? 없지 않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산딸기 정도? 산딸기가 더 맛있잖아. 미국은 국립공원에 널렸던데. 그렇구나. 하비비가 이제 수가 섹시한테나? 섹시한테 양보를 했냐면 네. 마음에 든 거냐? 질투나 우리 이러면서 토끼 착하다. 이뻐 죽으려고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수 먹으라고 블루베리 하나를 직접 수 입에 대줘요. 네. 이제 수는 블루베리를 오물오물 먹었고 아, 귀여워. 이제 막 먹는 소리가 나니까 공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얘가 오는 동안 물도 못 먹고 계속 밥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토끼는 그래갖고 잘 먹어야 돼. 그치 한없이 먹어야 되는데 잘 먹어야 돼. 안 그럼 죽어. 토끼 얼마나 잘 먹는데. 그래서 그래 열매 몇 개 먹는다고 내가 쟤랑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럼. 저 바보는 섹시가 뭔지도 모를 거야. 그래서 블루베리를 먹었는데 네. 엄청 달고 맛있는 거지. 그래갖고 아. 허겁지겁 먹어 치웠고요. 맛있었겠다. 먹고 싶다. 그리고 밤이 됐어요. 네. 수는 인간으로 변해가지고 하비비가 자고 있는 안방문을 닫고 나갔고요. 네. 공이 든 케이지를 들고 2층 다락 창고로 가요. 오. 그래서 이제 양옥집이 1층으로 충분히 넓어서 2층은 창고로만 쓰고 있고 하비비는 쳐다도 안 봐요. 부럽다. 저런 집 갖고 싶다. 관리비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겠지만. 위에 안 틀면 돼. 아, 그럼. 김수미도 밑에만. 복층이던데. 그리고 내복 입고 그럼요. 수면 양말 신고. 수면 양말 신고 지금도 슬리퍼. 추워. 우리 집. 전기장판 쓰면 되지. 우리 집 너무 추워. 어쨌든 2층으로 가니까 공이 답답하다 꺼내달라고 막 명령적으로 말을 했는데 수가 이제 말투에 별로 기분 안 나빠하면서 네. 섹시 답답했구나 미안해 이러면서 나도 섹시 맞은 게 처음이라 몰랐어 이러면서 네. 공을 꺼내줘요. 근데 이제 공이 예쁘고 말랑말랑하고 보드랍고 따뜻했다고 하고요. 네. 이 느낌을 수가 되게 야릇하게 느꼈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변신할 때 옷을 입고 있습니까? 곧 아니요. 나옵니다. 아이씨. 그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고요. 네. 이제 이게 발전기라서 그런 건데 네. 스치기만 해도. 공이 이제 막 다른 묘인이 없냐고 물어봐요. 네. 그래서 나는 너 말고 다른 묘인을 만나러 온 거야.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럼 나가. 막 이러면서. 여기 없어. 공은 만약에 여기 달토끼가 없으면 네. 이제 이미 달토끼가 사라졌더라고 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돌아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미 그럼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실패지. 근데 수는 묘인이 하나 더 있지 우리 섹시 이러면서 아, 뇌가 없나요? 왜 이렇게 말지? 약간 그런 척하는 수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발- 머리를 굴려야 될 땐 또 굴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공이 빈정거리면서 네. 너나 나 말고 암컷이 없냐고 네. 분명 있을 거라고 막 네. 하니까 이제 수가 아니 나 이 집에 온 뒤로 계속 혼자 있었는데 그럼요. 막 하니까 이제 공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여기 성스러운 달토끼가 산다고 했단 말이야 막 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수가 진짜 혼자였는데 그래서 나르시시즘. 근데 수가 말하는 게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수가 괜찮아 이제 섹시가 왔으니까 혼자가 아니야 이래고 와, 공이, 이 캐릭터 왠지 익숙한데요. 공이 달토끼가 없으니까 여기 있을 용무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수의 손바닥을 물고 도망을 가요. 물면 아프다. 토끼 이빨 겁나 큰데요. 개 아픔. 그래서 2층 창으로 나가서 지붕 끝으로 막 달려가는데 네. 공이 이제 돌아가서 달토끼는 헛소문이었다고 음. 삼신이 노망났다. 네. 내가 받은 과제는 무효다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붕에 연결된 비물바지 파이프를 잡고 1층으로 네. 딱 내려온 오, 다음에 대단한 액션. 액션 찍었지. 대문 아래 틈으로 빠져나갔는데 네. 대문 앞에서 이제 자기 부하인 네. 여주랑 동유리를 불러봤는데 네. 골목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야, 공이 이놈들 어디 갔어? 아니 어디서? 그러니까. 공은 어디서 땡땡이 치고 있는 거냐면 분노하고 있는데 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딱 들렸고 네. 딱 봐도 사람 발소리는 아니었어. 네.
그래서 여주랑 동률인 줄 알고 반가워서 고개를 딱 돌렸는데 샛노란 고양이가 있었죠. 아, 천적인가요? 천적이라고 생각했지. 네. 이 고양이는 도망치려는 공의 목뒤를 덥석 물었고 공은 발버둥을 쳤지만 의미가 없었죠. 네. 공이 그러다가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을 때 이 네. 고양이를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토끼가 고양이를. 있었는데 인간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두 마리가 더 나타나서 공을 쳐다봤지. 네. 고양이들은 공을 손방망이로 툭툭 치면서 가지고 놀았죠. 나쁘지 않은데?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공은 아픈 건 아닌데 기분이 더러워서 그렇죠. 감히 어디를 건드리냐면 이마를 툭툭 친다고요. 보통을 쳤는데 고양이들이 그러던지 말던지 계속 툭툭 쳤고 네. 그건 그래 인간으로 변하면 이런 고양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전에 힘을 줬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고요. 변신했는데 안 됐고요. 예. 계속 손방망이를 맞았고 네. 이제 고양이들이 공의 귀와 꼬리를 물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죠. 미쳤어. 토끼기 얼마나 약한데. 그런데 갑자기 수가 나타나가지고 재밌겠다고 했고 뭐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고양이들은 공을 내팽개치고 수한테 달려갔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수 발목에 마구 비비고 애교를 부렸고요. 아, 귀여웠겠다. 수는 널쩍한 접시에 고양이 사료를 듬뿍 부어줬고 네. 고양이들이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죠. 그럼 수가 공한테 재미있게 놀았냐고 미안하다고 이 친구들은 밥 먹을 시간이야 이러면서 캣맘이었어. 캣데디였어. 캣데디였습니다. 그랬구나. 공은 우리 이게 집 마당인데 뭘. 이게 노는 걸로 보이냐고 맞아 죽는 줄 알았다고 너 일부러 창문도 열고 안 붙잡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화를 그런 내면서 건 씩씩거렸지. 수는 공을 쓰다듬으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고 공은 그렇게까지 사과를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용서해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넘어갔지. 용서할 짬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수한테 다시 안겨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수는 인간 집에서 살아본 적 있냐고 물어보면서 보통 일은 아니지만 즐거운 것도 많고 내가 다 도와줄게 나만 믿어 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정한 말을 계속 수가 했지만 네. 자꾸 자기를 섹시라고 부르니까 섹시. 환영의 섹시. 계속 거슬렸던 거야. 그래서 네. 내 이름 능소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네. 그냥 수는 섹시라고 불러. 섹시라고 불렀죠. 각인이 되어버렸는걸? 그날 공은 너무 지쳐서 걸어 떨어졌고요. 아, 힘들죠. 아침이 됐고 수는 토끼 모습으로 하비비의 침대 위에서 마구 달리기를 했죠. 깨우는 거죠. 근데 하비비가 깨지 않았고요. 이럴 수가. 수는 레벨을 높여서 하비비의 명치로 점프를 했지. 와, 진짜 저랬는데. 하비비는 놀라서 깼고 시계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네. 10분 컷으로 사라졌죠. 대단하다, 하비비. 화장을 안 한 게 아닐까. 가면서 하면 아니요. 되니까. 가면서 하면 할 수 되니까. 있어. 지하철에서 하면 되지. 그럼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비비가 출근을 하자마자 수는 네. 인간으로 변했고요. 오늘도 힘들었다며 식은땀을 아, 담는 엄청 신용을 했지.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인간 깨우는 것도 일이다. 하비비 키우는 거 힘들다 말이야. 내가 누굴 키우는지 참. 가슴으로 키운 내 새끼. 반려인간. 하비비 키우기 쉽지 않아. 인간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갈수록 일어나기 힘들어했고 낡았어. 수는 채소집이라도 짜서 잘 때 먹여야 하나 집토끼로 사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죠. 인간을 키우고 있군요. 그때 공이 케이지에서 매일 이날리냐고 물어봤고요. 네. 지난밤 수는 공 전용 잠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아침에 하비비가 볼까봐 잠시 철제 케이지에 넣어놨었어요. 어쨌든 수는 매일 혼자였는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기뻤고 그러겠다. 전날 쳐맞아서 온몸이 쑤시다는 공한테 정원 가서 풀냄새 맡으면 기분 좋아질 거라고 가자고 귀여워. 했죠. 정원에서 수는 공한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네. 건초를 좀 뜯은 다음에 하비비를 깨운다고 네. 주말에는 안 깨워도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흙바닥에서 뭘 꼬물꼬물 만져댔어요. 네. 공이 수한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고 수는 봄을 캔다고? 보물? 아, 봄 캔다고 하지 않았어요? 봄동? 봄동이 아니고 약간 뉘앙스가 봄이라는 걸 내가 약간 그러니까 봄에 뭔가를 봄나물. 쑥이 봄이긴 하지. 쑥할 때. 여기서 봄. 뭐 하냐니까 봄캐 봄 캔다고 그랬고 아무튼 되게 그 쑥이에요? 쑥? 봄에 근데 보통 캐긴 하니까 맞아. 쑥을 캐고 있다고 했고 네. 공이 쑥을 캐서 뭐 하냐고 했고 수는 먹어야지. 글쎄 뭐 할까 하면서 계속 했죠. 네. 공이 볼 때는 흙장난 치고 있는 걸로 보였고요. 애가 모자라고 심심해서 저러나 보다 생각을 했고 네. 너무 웃기다. 수가 열심히 캐는 동안 공은 양다리에 앉아가지고 먹을 때렸죠. 평생 왕자로 살아가지고 육체 노동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네. 눈요기 할 게 없어서 수를 관찰하게 됐고 수는 묘인 평균 체격이었고 피부는 햇볕에 타서 그런지 꿀처럼 어둡고 광택이 돌았다고 합니다. 오, 구릿빛? 약간 약간 어두운- 캐러멜 느낌 아닐까? 어두운 수 처음
처음 봐요. 맨날 새하얀 수만 보다가 아니, 우리 한 태닝 거는 댄스 거의 처음 봤네. 핥으면 약간 달콤한 맛이 혀끝에 맴돌 빛깔이었다고 나오네요. 시럽 색깔이군요. 그리고 노릇노릇하니. 거기다가 수가 일하느라고 목덜미에 땀이 맺혔는데 공은 네. 그 목덜미를 홀린 듯이 보다가 괜히 심술이 났고 네. 그 이유는 자세히 수를 살펴보니까 예뻐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네. 입덕 부정기여가지고 자세히 봐서 안 예쁜 게 어딨냐면서 투덜거렸죠. 네. 그러고 있는데 공 주위에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고 날아온 곳을 보니까 여주랑 동유리가 토끼 모습으로 대문 창살을 붙였고 귀여워. 애절하게 보고 있었어요. 아니 길가에 있는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저도. 여주랑 동유리는 흑색 토끼랑 점박이 토끼 모습이었고요. 귀엽겠다. 공이 다가오니까 달토끼님 찾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공은 당장 철수하자고 과제가 잘못됐다고 달토끼가 없는데 어떻게 달토끼를 찾겠냐. 나는 부전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승부를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주랑 동유리는 나가려는 공을 막으면서 여기 있는 묘인이 달토끼가 아니냐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냐 했더니 공이 아니라고 제 수컷이라고 그랬고 아닌 거 확실해. 여주랑 동유리는 달토끼는 다산과 무병장수를 관장을 하는 것일 뿐 성별이랑 인품이랑 인성은 상관이 없다. 아 진짜? 이제 공이 다산을 관장하니까 성별이 안 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여주랑 동유리가 달토끼님은 성별과 관계없이 회인과 잉태를 하실 수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징표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고 공은 징표가 어딨냐 물어봤는데 여주랑 동유리가 부채에 강옥을 품고 있는데 입안에 깊숙이 튀어나온 뼈를 강옥이라고 한다. 뭐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데 쌍방성감대라고 합니다. 이래서 야 그걸 어떻게 확인해? 이랬는데 여주랑 동유리가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달토끼님인지 아닌지 확인될 때까지는 대장님을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이 변신을 잘 못해서 전에 토끼로 변하는 환을 드렸던 건데 그 환의 약효가 지나치게 강한 것 같으니까 약효를 가라앉히는 환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받았는데 약발이었구나. 공이 신나서 쓴맛도 참아가면서 먹었는데 안 변했고 안 변한다면서 의아해하니까 이 어떤 약효가 돌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게다가 이제 혼혈이니까 약효가 어떻게 올지 가늠이 조금 힘든데 오긴 오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이런 느낌. 네. 위험하다. 공이 언제 인간이 되는지 모르는 약을 먹였냐고 군기탱천을 했고 네. 여주랑 동유리가 부디 묘월국의 성스러운 달토끼를 되찾아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하더니 주랭랑을 쳤죠. 안녕. 저희는 가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이러면서 한 거지. 진짜 무책임하다. 도움이 1도 안 돼. 공은 다시 대문 안으로 들어오다가 수한테 들켰는데 네. 수는 공이 탈출하려는 걸로 오해를 했고요. 공이 네. 아니라고 하니까 어쨌든 나갔던 건 맞지 않냐고. 그렇긴 하지. 그 바깥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공이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거냐 물어봤더니 네. 수가 눈을 끔뻑거리더니 쑥버무리 해줄게. 대박. 맛있는 거 먹으면 너도 행복해질 거야.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수는 공을 들고 걸음을 옮기는데 공에 새하얀 엉덩이 얼룩이 묻어 있었고요. 이게 뭐지? 하고 살피며 엉덩이 냄새를 맡더니 개똥 묻었다고 했죠. 수는 공을 욕실로 데려가서 개똥을 씻기려고 했는데 근데 공이 물소리에 이성을 잃고 변기 뒤에 숨어서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고양이. 인간일 땐 안 이랬는데 토끼가 되니까 본능적인 공포로 불안에 떨었죠. 그렇군요. 수는 그렇게 싫으면 인간으로 변해서 직접 씻는 건 어떠냐 했는데 공은 그러고 싶은데 변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귀로 눈가를 가리고 엉덩이를 내밀고 기다렸죠. 수는 앞으로 평생 내가 깨끗하게 씻겨줄게 하더니 엉덩이에 반려동물용 샴푸를 비볐죠. 네. 수는 씻기다 거품이 막 나니까 신이 나서 씻는 김에 꼼꼼하게 씻겨야겠다 이러면서 허벅지 안쪽까지 손이 쑥 들어갔고 공은 소중히 수의 손이 닿으니까 기겁해서 잠깐 이러면서 팔짝 뛰었고 수는 네. 아팠냐고 씻는 김에 꼼꼼하게 씻으려는 거다 이러면서 거품 목욕. 그랬죠. 수는 어딜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요. 그럼요. 빨리 그냥 빨아줄 작고 테니까 이리 오라고 동그란. 했죠. 공은 응답해설로 듣고는 경약을 했고 아니 저기서 혼자 빨래를 한다고 얘기한 건데 이상하게 들었죠. 이상하게 들었죠. 아무튼 네가 이상해. 수가 거품 묻은 거를 다 빨아야지 금방 끝낼게 라고 했고 네. 공은 자기가 음란하게 쉰 게 부끄러워서 엉덩이를 내밀고 씻기는 동안 머릿속으로 시조를 폈죠. 네. 그러는 중에 멀미가 네. 극심한 멀미가 나서 꾸역질을 했고
수가 공을 걱정하다가 세상에 하면서 감탄을 하는 게 들렸죠. 네. 공은 천천히 눈을 떴는데요. 수 눈높이가 공보다 낮았고요. 네. 사람으로 변한 거였습니다. 떨어뜨렸겠네요. 들고 있다가. 아 바닥에 바닥에 있다가 응, 바닥에 이렇게 두고 씻기고 있었어. 네. 수는 공의 나체를 보며 미의 남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편견 없는 수. 수는 뭐지? 피부는 진주처럼 하얗고 윤기가 네. 흐르고 머리카락은 먹향이 날 듯 새까맸으며 턱은 날렵한데 목은 굵고 단단했다고 합니다. 네. 어깨뼈는 두꺼웠고요. 네. 가슴 근육은 압축한 듯 단단하고 슬림하면서 탄탄했죠. 그 시간에 빠르게도 봤다. 위아래 옆으로 다 훑었어. 그러니까 눈이 완전 굴러다녔겠네. 3D로 다 훑었어. 그 가슴 아래 근육이 촘촘하게 밧줄처럼 갈비뼈를 휘감고 있었고 수는 네. 피부에 홀려서 반짝반짝거린다면서 공의 살결을 건드렸죠. 네. 공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멍하니 있다가 수가 건드리니까 그제야 놀라서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약발이 이제 든 거냐고 하필 지금 이러면서 몸에 묻어있는 비누 거품으로 중심을 막 가리려고 했지. 왜 거품은 건들면 토끼가 왜 건들수록 수치심이 있지? 얘네는 묘인이니까요. 근데 거품은 건들수록 사라졌고요. 수가 건드린 소중이가 드러났죠. 그렇군요. 수는 소중이를 대놓고 들여다봤고 공은 네. 미쳤냐고 뭘 보냐고 수를 쫓아냈지. 네. 수는 쫓겨나면서도 집요하게 공의 소중이를 찾아봤지. 수 이상한데? 욕실에서 쫓겨난 수는 그 아름다운 몸이랑 실한 중심 그게 진짜라니 눈이 반짝였어요. 뭐라고? 수는 문득 기시감이 느껴져서 휴대폰을 꺼내서 쇼핑 앱에 들어갔고 네. 독일 정통 칼바사 소시지가 방금 자기가 본 그거랑 똑 닮아서 이건 너무 얼굴이? 징그럽잖아. 빨갛게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할 아니, 것 근데 같아. 킬바사 소세지 뭐야? 이래갖고 검색했더니 예, 제가 사진을 아. 갖고 왔죠. 네. 맑고 궁금하신 이게 분들은 좀-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것 때문에 저 소세지 샀다는 사람도 있던데. 왜? 맛있게 생겼어. 아, 너무 별로다. 너무 길잖아. 너무 긴 거 별로다. 너무 길어. 아무튼 그래서 수는 색시 엄청 크고 길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감탄을 하더니 네. 색시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방법이 생각이 났죠. 네. 한편 공은 욕실 안에서 하이킥을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이왕 네. 인간이 됐으니까 완력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냉수마찰을 하고 전의를 불태우면서 나왔는데 집안에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맛있겠다. 욕실 앞에 후드랑 추리닝이 놓여 있어가지고 그걸 입었고 수가 색시 배고프지? 라고 하더니 거의 다 됐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고 가스레인지에 좋은 냄새가 나는 무언가가 있었고요. 공이 이게 뭐냐고 하니까 수는 쑥버무리라고 했죠. 아니, 맛있겠다. 쑥버무리에서 왜 달콤한 냄새가 나지? 쑥버무리는 쑥 냄새만 나는데. 모르겠네. 아무튼 맛있겠다. 수가 참기름은- 좀 잘해요. 저런 손에 뭔가 신묘한 능력이 있어. 뭔가 건들면 다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수는 갓 찐 쑥버무리를 접시에 네. 덜었고요. 너무 공이 맛있지. 이게 뭐냐고 했고 수는 떡이라고 맛있다고 했죠. 쑥떡 먹어. 맛있지. 조청 딱 찍어가지고 쫙 아, 먹으면 미쳤네. 아무튼 쑥이 고기 먹으면 떡은 무당들이 제사상을 차렸던 떡이었고요. 네. 미끌거리고 차갑고 딱딱했었다고 합니다. 모양만 예쁜 떡이요. 그리고 생긴 것도 달랐는데 공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한 덩이를 집어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네.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넣고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쫄깃하고 달콤한 맛이 났다고 합니다. 네. 맛이 환상적이었던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공이 제법이라고 했고 수는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훌륭한데? 이 정원에 철마다 나는 게 많아서 해먹을 게 많다고 살구나무도 있고 야 가을에는 은행이 밖에서 안으로 굴러떨어져가지고 그거 주워다 와, 구워 그치. 먹으면은 은행 아주 맛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지. 네. 공은 그 떫은 걸 구워 먹냐고 놀랐고요. 엄청 수는 맛있지. 엄청 맛있다고 그럼. 억울한 듯이 얘기를 했지. 이전 같으면은 안 믿었을 건데 쑥 네. 버무리를 먹은 이유라서 네. 얘라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하면서 열심히 먹었어요. 수는 그런 공을 보더니 그럼 네. 색시 나랑 가을에 은행 구워 먹을 거지? 라고 어. 두 볼을 발갛게 불 켜고 물었죠. 꼬치집 가고 싶다. 나도. 그러면서 겨울에는 고구마랑 밤도 구워주고 네. 내가 좋은 가장이 될 테니까 나랑 새끼 낳고 오순도순 살래라고 프로포즈를 했지. 갑자기요? 하긴 들어올 때부터 섹시긴 했지.
수는 긴장으로 눈을 질끈 감고 기다렸는데 대답이 없었고요. 눈을 슬그머니 뜨니까 공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그러더니 네. 입 좀 보여달라고 했고 수는 사랑의 맹세를 입맞춤으로 하는 건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네. 입을 오므렸는데 입 벌려. 공은 입을 벌리라고 하면서 시범도 보여줬죠. 네. 수는 그걸 보더니 오히려 입을 다물고 달토끼 네. 입안에 뭐가 있냐고 했죠. 어떻게 알았지? 공이 순간 놀라서 눈이 땡그랗게 아우,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 유달리 아무튼 저돌적인 걸? 육중해. 달토끼 입안에 뭐가 있냐고 네. 했고 공이 순간 놀라서 눈이 땡그랗게 떠졌고 어떻게 알았지? 멍청한 게 왜 이렇게 똑똑하냐면서 타박을 했지. 수는 그 달토끼가 뭐냐고. 달토끼랑 결혼할 거냐, 새끼 낳을 거냐, 새끼랑 새끼 낳으려면 달토끼 되어야 하냐. 그럼 내가 달토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게 아니라고, 이 멍청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공이 야 그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가 그 말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눈을 깜빡였고 공은 맞다고. 하늘의 선택을 받은 존재다. 내가 인심 써서 집에 돌아가면 예쁜 토끼 하나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입 좀 벌려봐. 이렇게 얘기를 했지. 토끼 너무해. 뭔데? 수는 인신매매야? 몇건 없어. 몇 건 없어. 수는 달토끼 노력해서 해내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시시하다고 했고 네, 공은 수의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신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자기가 이제 묘인들의 세계에서 좀 골칫덩이 너무 당연한 건데. 덩어리 같은 느낌이었던 거지. 네. 그래서 공은 수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수에게 달토끼가 얼마나 존귀하고 성스러운지 아냐면서 네. 100년 만에 나타났다. 우리 생각보다 묘인들의 자주 다산과 오는데. 무병장수를 권장하는데 네. 너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냐?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럼 중요하긴 하죠. 수는 달토끼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겠냐고. 야 태어나자마자 정해져 있다니 그게 좋냐? 그렇게 살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런가? 공은 이제 자기의 세계가 부정당하니까 성질이 났고 내 그래서 종교 부정하지 마! 뭐 이러. 그래서 당장 입이나 벌리라면서 화를 종교 냈고 전쟁. 그러면서 수 입에 손가락을 밀어 넣었어요. 네. 하지만 수는 바로 공의 손가락을 물었고요. 네. 공이 입 좀 벌려보라고 다시 말하니 수는 내가 왜? 하고 소리치곤 정원으로 달아났죠. 귀엽다. 엄청 날랬고 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수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너무 집 안으로 귀엽다. 사라졌지. 네. 그걸 본 공은 순간 모든 전의를 상실했고 네.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곤증 때문에 졸려 한마디를 하고는 거실 한복판에 들어누웠죠. 네. 수는 2층으로 도망쳤다가 조용해서 다시 되돌아왔는데 네. 공에게 술래잡기 이제 끝났냐고 물었더니 800에 해줄까? 하고 물었어요. 진짜 끊임없다. 공이 그래 좀 해봐라 라고 했고 수가 800개를 해주면서 공 머리가 무거운 것도 좋다고 색시 모든 게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완전. 공이 왜 좋냐고 물어봤고 수는 한참 공을 보더니 예쁘고 예쁘니까 다 좋다고 했죠. 네. 역시 얼빠. 얼빠져. 네. 공이 나는 묘인이랑 다르게 눈도 찢어지고 덩치도 크지 않냐 이랬는데 수는 공이 눈도 예쁘고 키도 크고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는 공의 앞머리를 조심스럽게 넘겨주는데 네. 공이 잠이 확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눈이 끔뻑거렸고 수가 한숨 푹 자라고 이 집에서 나랑 하비비랑 같이 살고 그게 싫으면 한숨 푹 잔 뒤에 떠나달라고 했지. 슬프다. 갑자기 이별. 공이 그대로 잠들었고 꿈을 꿨는데 네. 꿈에서 공이 묘월국으로 돌아가서 달토끼가 없다고 토끼한테 고했는데 그러고 네. 있는데 102번째 왕자 능경이가 달토끼를 모시고 온다고 내시가 말을 했지. 세상에. 그러고 보니 능경이 어디 갔냐? 능경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네. 공은 달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나 하자 이러면서 네. 입구 쪽을 열심히 봤는데 네. 곱게 치장한 달토끼가 들어오고 네. 뒤에 동률이랑 여주가 관복을 입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달토끼는 수였고요. 세상에. 동률이랑 여주는 공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네. 강옥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신들이 부족하였다. 어.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세상에. 엎드려 빌었죠. 네. 공이 놀라 있는데 토끼왕이 네. 내려와 엎드리더니 네. 콩이랑 합방을 해달라고 이제 어? 달토끼에 부탁을 했지. 어? 이제 자별이라 데려온 거는 102번째 왕자였네. 자별이라 부족한 게 많다 이러면서 사정을 했지. 네. 공이 할머마마 왜 이런 놈한테 사정을 하십니까? 그래서 더 비참하다 이러면서 네. 잠이 깼어요. 네. 깨서 시간을 보니까 6시가 지나 있었고 네. 부엌에서는 수가 요리를 하고 있었죠. 저녁이군요. 네. 잠결에 수가 집에서 떠나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내가 진짜 들은 건지 이게 꿈인지 헷갈렸어요. 네. 수가 공을 발견하곤 저녁 먹자 이래가지고 저녁 먹는데 저녁은 흰 쌀밥과 시금치 된장국에 세상에. 쑥튀김이었죠. 맛있겠다.
묘월국에서는 산에서 나고 자라는 걸로 날로 먹었고 아, 산나물은 말려서 주식으로 먹었대요. 건초.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아 근데 저거 사실 건초가 몸에 좋다던데. 좋아하는데 토끼한테. 제가 맨날 줬었기 때문에. 좋아는 했겠지. 하지만 온갖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나면 얘는 MSG의 길드. MSG 중요하죠. 아무튼 그래서 수가 해주는 밥상은 처음 받아보는 종류였고요. 네. 공이 밥상을 보더니 떠나라는 말은 잠결에 잘못 들은 건가 보다 생각을 했죠. 네. 쑥튀김은 개좀 맛이었고요. 아, 너무 맛있겠다. 순식간에 절반이 사라졌고 네. 수가 급하게 먹으면 입천장 까져 이랬는데 공은 그 말에 자신의 목표가 생각났죠. 네. 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고프지 않게 든든히 먹으라고 했고 그 말은 아. 떠나라는 말이 꿈이 아니었다는 소리였어요. 네. 그리고 그제야 수가 자신을 색시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군요. 손절을 당했어. 근데 또 수가 달토끼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네. 머리를 열심히 굴렸는데 갑자기 철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수는 하비비가 퇴근했다고 토끼로 빨리 변신하라고 했는데 네. 하비비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죠. 네. 수는 순식간에 밥상을 치웠고요. 네. 공은 원래 토끼로 잘 못 변한다고 망연자실해 했죠. 네. 수는 걱정 좀 말라고.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더니 2층으로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토끼로 다시 못 변하고 물었고 네. 공은 어떨 때 되기는 하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음. 깜짝 놀라거나 잠을 깊이 잘 때 변한다. 이래서 그럼 깜짝 놀랐어요. 수가? 놀라게 해줄게 이러더니 뽀뽀를 했지. 네. 정확히는 앞니에 닿았습니다. 네. 그러고는 토끼로 안 변하네? 안 놀랐어? 하면서 딸꾹질 할 때 이렇게 하던데 그럼 놀라서 딸꾹질을 멈추더라. 드라마 많이 봤어. 맞아요. 그거죠. 맞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지. 네. 혼자서. 잘못된 드라마 지시. 그래서 공이 어떤 미친놈이 그러냐고 했고 수가 드라마에서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고 네. 공이 드라마는 누구냐? 이렇게 그 물었고요. 드라마 새끼 데려와라. 그런데 하비비가 하루야 하면서 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수는 급히 토끼로 변해서 1층으로 내려갔고 네. 공이 남아서 내 첫 입맞춤이 이럴 리 없어 이러면서 놀랐죠. 충격. 그때 아까 밥 먹을 때 수가 네. 급하게 먹으면 입천장 다 까져 이랬던 말이 생각이 났고 혀로 네. 확인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네. 어쨌든 하비비가 만취해서 으억 하면서 아니, 저 묘사가 너무 웃겨. 갈지자를 그리면서 다행히 겨우겨우. 술을 많이 마셨군요. 그래도 자기 말로 귀가를 할 수 있었다니 다행이다. 아니 근데 일찍 왔다며 왜 술에 만취해 왔어? 일이 있었나 봐. 달린 몇 거지. 시부터 마신 거야? 달린 도대체? 거지. 아무튼 갈지자를 그리면서 겨우겨우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리고 그대로 엎어져서 잠이 들었고 네. 수는 앞니로 하비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앞발로 눈두덩을 꾹꾹 찔러봤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골아 떨어져서 죽으라는 의식이 거예요. 없었다. 시체화기. 눈을 찌르면 어떻게? 확신이 들었을 때 네. 인간의 몸으로 변했고 네. 아이고 오늘도 고생했다 잘 돌아왔다 인사를 했지. 네. 공이 그런 하비비를 보면서 죽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수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비비가 일어나서 하루야 내 새끼 산딸기 사왔다 하면서 네. 스티로폼 상자를 거실로 던지고 어디서 나와? 아 너무 귀여워. 아니, 그- 순주정. 취해가지고 오면서 그걸 사왔다는 것도 내 참. 새끼한테는 치킨 아빠가 치킨 사오듯이 어, 내 새끼를 어. 위해 뭘 사와야 되거든. 그러고는 다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수는 밥값은 해야 된다면서 네. 공한테 부탁을 해서 하비비를 침대로 옮기고 화장도 네. 지워주고 발도 아유, 닦아주고 훌륭합니다. 꿀물을 타와서 잠든 하비비 입에 흘려 넣어줬어요. 아 진짜 훌륭하네요. 둘은 하비비를 다 정리하고 정리. 하비비가 사온 산딸기를 나눠 먹었지. 아 맛있겠다. 하비비는 분명 사온 걸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 네. 털어먹고 쓰레기까지 깔끔하게 치워야 했던 거죠. 아 훌륭합니다. 공은 집토끼 필름이 이렇게 노릇도 끊기면. 보통이 아니라고 치매 했고 아니야? 알코올성 치매. 그러니까. 다른 집 동물들은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난 묘인이니까 라면서 아.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난 훌륭해. 공은 괜히 수한테 입이 작다면서 시비를 걸었고 네. 그러면서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초딩처럼 산딸기집 공격을 하게 됐고요. 네. 네, 자세한 건 책에 나옵니다. 네. 그러다 달빛 아래 술을 보게 됐는데 네. 수가 달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반짝반짝 빛이 빛나고 났던 거죠. 있었군요. 공은 달빛이 토끼를 홀리기라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야릇해집니다. 묘해졌어요. 네.
공이 왜죠? 두근거림을 참으면서 입안의 강옥을 확인할 찬스라고 생각하면서 뽀뽀를 했고 네. 어느새 강옥이고 뭐고 둘이 진하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죠. 네. 뭐지? 발라드 부금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한참 달빛 아래 그러더니 토끼라니 세상에. 수가 야릇하게 콩의 이름을 불렀고요. 네. 계속 불렀고요. 또 계속 키스를 했대요. 네. 그러던 와중에 수가 갑자기 공 입술을 깨물더니 네. 싸버렸죠. 어? 네. 공이 이것만으로 이렇게 된다고? 너무 토끼 아니야? 했는데 수가 민망했는지 비비꼬면서 새빨개져가지고는 네. 아 내가 발전기라 그렇다고 근데 입 맞추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 라고 얘기를 했지. 네. 묘월국에서는 발전기가 올 때 진정 효과가 좋은 약초를 다려먹고 며칠 밤을 끙끙 앓거나 실컷 교미를 하는 것이었는데 네. 이게 축복된 일인 만큼 발전기를 실컷 제대로 즐기는 게 묘인의 모범이었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좋은 세계관이죠. 아, 공은 발전기를 따로 겪은 적이 없었고요. 아, 아직 애기네요. 그냥 인간의 그쵸. 피가 섞여서 그런 게 아닐까? 아, 아직 느리군요. 그래서 어느새 익숙해진 몸짓으로 수 위에 올라타서 뽀뽀를 했고 근데 네. 수는 공을 밀어내면서 또 쌀 텐데 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공이 괜찮다고 즐기라고. 지금을 즐기자. 우리는 아주 바람직한 묘인이다 이러면서 공은 묘인이라면 수가 즐겨. 전형적인 묘인이었고 네. 그리고 묘인은 쾌락에 취약하니까 한번 이 쾌락을 맛보면 떠나달라고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네. 사이에 강옥을 확인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지. 네. 수도 첫 발전기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수는 공과 이렇게 하면서 욕망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게 기뻤고 그래서 공에게 섹시가 돼달라고 다시 애걸을 했죠. 네. 프로포즈. 공은 수의 아랫도리를 벗기더니 섹시가 돼줄까 물어봤고 수는 신음만 뱉고 대답을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공이 이런 섹시는 싫냐고 수를 주물럭거리면서 다시 물어봤죠. 수는 섹시해달라고 다시 했고 공이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는데 수가 다 해준다고 했고요. 그러더니 둘은 덮밥을 맛있게 먹었죠. 네. 그리고 아침이 되게 빨리 밝았고요. 먹어요. 응. 토끼니까요. 그렇게 하지만. 아침이 밝아왔고 공이 수한테 기분 좋지 않았냐 묻더니 거래를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갑자기. 네 발전기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2주 동안 내가 해줄게. 그 대신 입안에 강옥이 있는지만 확인해줘. 그래가지고 수가 나 달토끼 아니라고 말했지 않냐 했는데 공은 아는데 제대로 확인만 하게 해달라. 내가 확신이 생겨야 내가 가서 뭐라도 얘기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었고요. 수는 고민하더니 2주는 너무 짧고 4주 동안 도와달라고 했고 공은 4주는 너무 길어 하면서 결국 3주로 흥정을 했고요. 네. 수가 그 말에 울상을 지으면서 크게 시무룩해 하더니 대신 만져달라고 했지. 입도 괜찮다고 했고요. 네. 적극적이야. 목표는 자신의 소중이었어요. 아, 공은 경악하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결국 손까지라고 더는 양보 안 된다고 했고요. 네. 수는 또 대신 나도 네 거 만지고 할게 해달라고 했지. 네. 그럼 보여달라는 거 다 보여주겠다고 했죠. 괜찮은데? 공은 결국 승낙을 했고 그렇게 둘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죠. 스포 없고요. 스포 매우 없죠. 아니 근데 이게 더 하려니까 네. 너무 다 말한다. 이게 그 중간에 사건이 나왔다가 해소가 됐다가 사건이 나왔다가 해소됐다 계속 이러는데 네. 그걸 아, 다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생각보다 네. 사건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저 사실 웹툰부터 봤어요. 아, 그래요? 웹툰 웹툰- 미리 보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절단신곡이 장난 아니라서 안 볼 수가 없구나. 네. 한번 시작하면. 아니 너무 작화도 괜찮고 네. 편집도 되게 잘했어요. 네, 그리고 그림도 너무 귀엽고 좀 보시면 귀엽네. 너무 귀엽게 잘 그렸어. 네. 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하비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겼을 것 같아, 하비비는. 뭔가 제 머릿속에서 좀 더 뭐라고 해야지? 다크서클이 하비비 가득하고 피곤에 쩔어있을 것 같은 인상이랄까요? 되게 커리어우먼 같이 나왔어. 아 맞아. 실제 되게 조금 난 되게 긴 머리에 어, 핑크 예. 뭔가 귀여운 느낌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저도. 근데 오피스 우먼이었네요. 커리어우먼. 커리어. 어쨌든 토끼를 제일 네. 잘 그리시는구나. 토끼가 너무 백설공주의- 귀엽게 나왔어요. 그 아까 그 목욕하다가 변신하는 것도 네, 잘 나옵니까? 보여드릴까요? 근데 너무 예쁘다, 수가. 수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귀엽게 생겼네요. 절단신공이 기분이 이상해 이러더니 갑자기 우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고 끊겼어.
여기 댓글 봐. 임신도 가능하고 섹시도 시키고 마컷도 무슨 일이야. 차마 다 읽을 수 없네요. 마컷에 큰 문제가 완전 큰 따봉을 날리셨네. 아 이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그 웹툰도 참 그러네요. 좋고요. 네. 아 저는 이게 다른 소설에서 네. 섹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칭이 계속 나온 소설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 본 거 중에. 네. 그때 진짜 읽느라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 섹시라는 단어에 약간 거부감이 있나요? 약간 그 소설이 조금 괴로웠었어요. 네, 그래갖고 아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안 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시작을 못했어. 웹툰을 봤는데 너무 너무 궁금해서 음. 소설을 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역시 좀 읽어봐야 된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편견은 네, 없어야죠. 다시 한번 느꼈고. 네. 어쨌든 덮밥도 되게 많이 먹고 토끼들이라 정말 번식 욕구가 장난 아닙니다. 네, 그건 가만히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상에.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있어서 뭔가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뒤쪽에 사실 리뷰에 보면 하비비 때문에 불호라는 의견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읽다가 하비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비비가 좀 진상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이게 아, 그래요? 약간 고구마의 요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그 설정된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또 뒤에 아직까지 가면은 귀여운데. 나름 공수 얘네 둘이서 되게 잘 풀어내서 해피 엔딩이고 음. 잘 끝나서 괜찮았어요. 중간에도 하비비 언제까지 이러죠? 갑자기 톡이 와서 개나리한테 하비비는 왜 끝까지 이러는 일어나요? 걸까? 약간 진짜 저 보다가 아. 개나리님한테 딱 이렇게 위- 보다가 위기 카톡하는 순간. 거는 얼마 없어요. 잘 없는데. 맞아. 엔간하면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카톡하는 순간이 별로 얘는 없는데 왜 이러죠? 뭐 이런. 이게 보다가 카톡한 한 3번째? 하비비가 그렇게까지 그런 존재였군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잘 끝나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네, 귀엽게 볼 수 있는 소설이고 미리 보기 딱 해서 보시면 초반부터 어차피 하비비가 나오긴 하니까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그리고 그 뭐지 캐릭터 중에 네. 뒤에 보면은 이제 다른 묘인들 나오거든요. 네. 묘인 마을이 나와요. 아, 네. 네. 그 묘한- 도시의 털을 잡고 있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동네 약간 사람들 차이나타운이야? 거의 그런 느낌. 약간 그 민증도 발급받게 해주고 그런 것도 해주는. 오, 괜찮다. 인간들이 융화돼서 살고 있는 네. 음. 좀 그 악인들도 나오고 아, 아무튼 그렇군요. 예, 나름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네. 거기 이제 캐릭터들도 되게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상 이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리뷰 갖고 왔는데 여기 제가 가져온 소설 리뷰는 네. 첫 번째 거는 전략적 백치수 없어서 못 먹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운데 야해요. 네, 맞습니다.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전략적 백치 똑띠 댕댕수한테 감겨버리는 춘춘순수 전륜 섹시공. 뭐, 수식어가 많아. 귀염쪽쪽인데 야하게까지 해서 얌얌굿. 깨알 보너스 사파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진짜 댓글 다들 잘 쓰신다. 다음 리뷰. 저는 이런 센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게 머릿속에 막 뭐가 많은데 입으로는 짱이다. 우와. 재밌다. 재밌다. 와 미쳤다. 끝났다. 그 정도. 끝났죠? 와. 지린다. 님들 이거 보세요. 이게 끝.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엔간하면 사실 추천하는 일이 추천합니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천도 별로 안 해. 맞아. 그냥 맞아. 저 혼자 보는 타입이라서. 네. 근데 진짜 근데 이제 댓글들 잘 쓰신다. 좀 괜찮으면 님들 이거 보세요. 진짜 재밌는데. 근데 내가 님들이라고 할 만한 게 개다른님이랑 친구밖에 없어. 어쨌든 그래서 다음 리뷰는 네. 이게 좀 긴데 네. 수입물 처돌이라 답구했대요 이분은. 네. 근데 이제 뜻밖의 힐링물을 영접한 기분. 유독 머릿속에 연상이 잘 되는 소설이었고 시각과 후각, 미각, 청각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졌다. 미각. 네, 그쵸. 미각. 아 미각. 미각에서 아주 미각을 너무 왜 이렇게 힘들어. 괴롭게 동감합니다. 하는지. 새벽에 보면 힘들어. 아는 맛이라서 더 힘든다. 아, 뒤에 가면은 더 계속 날립니까? 더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하비비가 큰 활약을 하죠. 왜 그래, 하비?
그리고 앙큼한 토끼 2마리가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반려가 되는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였다. 네. 네, 거기 이제 하루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뱃속에만 있는 걸로 끝나는 건지 이게 말이 되는 건지 토끼는 다상의 상징이잖아요. 이러면서 절교하는 토끼는 이모티콘. 임신 주기도 짧아요. 엄청 빨리 나요. 그리고 이분도 그 얘기 하셨어요. 하비비의 행동에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겠다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마어마한 트롤링을 하는데 이게 또 반려동물을 애지중지 키우는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 집 애기가 웬놈이랑 삼밀림을 차리겠다고 하는데 데려온 놈이 집불 아무것도 없으면 곱게 키운 내 새끼 죽어도 못 보내 하면서 지옥의 시월들을 자처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죠 뭐. 아, 그런 느낌입니까? 좋은 시어머니 되겠다며. 아니었어?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놈을 데리고 오지 않았나? 그러게. 원래 몸만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공이 생각보다 왕자님 가진 게 있었거든요. 네. 아, 그런데도 슬퍼합니까? 하비비는 몰랐던 거죠.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네. 그리고 다음 리뷰는 네 뒤에 안 아까랑 읽었어요? 비슷한 바람캡니다. 하비비도 이해는 가. 그치만 완전 미친년 아니야? 이해는 가. 미친년이야. 이해는 가. 미친? 이것의 반복이었다고 합니다. 하비비.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약간 그 견뎌. 견딜 수 있어. 마지노선에서 이렇게 계속 간당간당해요? 해결이 돼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네, 어쨌든 나중에 공수는 행복해지니까요. 네. 그리고 네 다음 리뷰는 육아회전 기대했는데 없어요. 엉엉. 아, 그리고 저런. 임실수였지. 네. 매전 내주시지 않을까요? 아직 신작이 없는 걸 그냥 본인이 쓰고 계신 게 아닐까. 일러스트라도 뽑아줘요. 그건 할 수 있잖아. 가족 아. 사진이라도. 글쎄 소설이라서. 그거는 언젠가 만화 작가님이 네, 웹툰 다 작가님이 끝나고 나서나 팬아트로. 하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다음 거 토끼인데 토끼 네. 이꼴 조루라고 하는 게 웃겼어요. 그쵸, 인간은 토끼잖아요. 그냥 병풍 취급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랬구나.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바람병풍. 이제 제가 요즘 페어리 웨딩이랑 소백천 재탕하는데 이런 벨이 이것은 운명이구나 느끼며 사서 봤습니다. 오 네. 행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 소설을 안 읽었는데 네. 페어리 웨딩이랑 소백전이랑 좀 계열이 비슷한가 봐요. 네, 그래서 앞에 저 두 책이 맞으셨으면 이것도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리뷰 갖고 왔고요. 네. 네, 근데 뭐 웹툰은 제가 본 거네요. 두 리뷰가 좀 웃겼는데 할배 토끼까지 너무너무 귀여워. 아, 당장 진짜요? 빨아먹어. 색시가 실하고 남편이 맛있어요. 다들 참 와, 댓글들이 진짜. 저런 싱크빅은 어디서 나는 거지? 그 진짜 그래서 네 리뷰까지 마무리했고요. 재밌는 리뷰 훔쳐왔다. 제가 못할 말을 리뷰에서 대신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하지만 공감 100배. 맞아요.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동고비님의 BL 단편소설 하비비의 토끼들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아몽르님의 판타지 BL 소설 파도가 부서지는 사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BL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BL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BL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뭔가했어? 뭔가했군. 뭐? 쉬했어? 쉬한 거야? 다 대답을 하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